오늘은 제가 이 무속인, 무당의 점을 보는 일 또는 굿과 같은 이런 토속적인 어떤 의식을 했을 때 그 대가를 수령하는 이 굿값이라고 했죠. 점사비 또는 굿값을 수령했을 때 이게 이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상. 그래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상 구분 기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잘 몰랐지만은 이렇게 무속인들 또는 무당을 통해서 점을 본다든지 또는 굿을 치른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제가 직접 상담을 한 이 무속인의 말을 빌리면은 대한민국에 약 1,000만 명 정도의 무속인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지금 몰랐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점사비가 지나치게 많다든지 또는 굿값이 통상적인 기준에 비해서 과다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상 기준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상담을 진행했었죠. 전통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게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가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미난 거죠. 실제 사례 한번 볼까요? 올해 1월이었죠. 남편 공천, 그러니까 아마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리에 대해서 추천을 받는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아들의 어떤 시험 합격을 미끼로 무려 70억 원대의 구술을 한 이 무속인에 대해서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남편의 공천 그리고 아들 합격의 빌미로 수십억, 70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무속인에게 1심, 2심 모두 중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 성을 가지고 있는 이 무속인의 무당에게 징역 7년, 1, 2심 모두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징역 7년이면 당연히 수갑을 차겠죠. 철컹철컹해서 교도소로 직행인데 재판부가 어떤 내용을 했냐? 피고인, 그러니까 조모 무당이죠. 편취금을 사용해서 산 부동산 중 일부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은 피해자가 현금을 원했던 거죠. 부동산 형식으로 받기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2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면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피해 회복을 받더라도 상당히 어떤 제한적인 금액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남은 채무 내역에 비춰봐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선고죠. 사연을 쭉 보면은 2012년 약 10년 전이죠. 경북 영주의 모 봉사단체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아들에게 어떤 합격 굿을 해준 후에 미국 명문 대학교에 붙고 그 다음에 이 피해자가 이 조모 무당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사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무당이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16, 17, 18 한 3년 정도죠. 할아버지 신이 돈을 보내라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 공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돈 돌려줄 테니까 맡겨라.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면서 2년간 72억 원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이 잘 풀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피해자의 남편이 영주시장인 것 같아요. 경북 영주에서 알게 됐으니까 영주시장 공천에서 떨어지자 공천을 뒤집어야 하는 이런 긴박한 시점에 간절한 마음이 있냐라고 하면서 5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맡긴 돈의 일부라도 달라고 피해자가 요구를 하자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마도 이 할아버지라는 것은 무속인 사회, 무당 사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할아버지 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토속 신이죠. 할아버지 신이 앞으로 4년 동안 돈을 돌려버리지 말라고 했다 라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 내내 이 무당은 구세 대가로 돈을 받았고 일본 돈을 빌린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법원은 이런 판결을 냈습니다. 굿등 무속의식에 피해자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참석했는지, 그러니까 구술하는 분을 아마 제가 듣기로는 어떤 제갓집이라 그러나요? 제갓집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굿등 무속의식에 제갓집에 그 분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서 무속인에게 돈을 증여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아니다. 안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통념상 무속인에게 지급할 기도비로는 거액이다. 72억이었죠. 2년 동안 해서 이게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보험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지인에게 수십억을 빌렸다는 거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도 이 피고인 무당이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다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72억이나 된다는 얘기 되는 보니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적용 법조가 달라졌습니다. 보통 사기죄가 인정되는데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우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무속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당이라는 분들도 까딱 잘못하면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밀 잘못 본다든지 또는 구술 잘못 봐준다든지 기도비를 잘못 봐준다든지 이런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 얼마든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기죄 구성 요건인 편취, 즉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기망, 사기의 고의라는 게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으면은 범행 전후에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 사정이라는 게 피고인이 재력,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환경, 그리고 범행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 사기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이행 가능성하고 그 다음에 이행 과정과 같은 사정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이 무속인의 무당이 피해자에게 귀신이 씌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귀신이 씌었다라고 하면서 불행해질 거다라고 알린다든지 또는 좋든 나쁘든 좋은 일이 발생하든 안 좋은 일이 발생하든 길흉화복에 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기도비 등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 그것이 우리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하면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무속인은 무당이 얘기한 이 불행 또는 기흉화복에 대한 어떤 결과 고지나 약속에 대해서 기도비 등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를 보자면은 충청도이네요. 2006년 11월경에 피해자가 제천시에 있는 어떤 사찰이거든요. 승려에게 자기 처에 정신분열병에 대해 상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무속인인 무당들도 점집이나 어떤 이런 표현보다는 무슨 사찰 이런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속인인 무당이 이 피해자의 처에게 귀신이 씌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기도와 기치료를 해서 낫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약 반년이죠. 무속인인 무당의 주거지에서 처를 함께 무속인과 함께 생활하게 했답니다. 근데 처가 별다른 호전 없이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한 반년 정도 지나서 무속인인 무당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 처를 자신에게 보내라 라고 해서 받은 다음에 피해자에게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비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뒤죠. 200만 원을 또 송금했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 다시 집으로 처가 돌아왔고
무속인인 무당이 다음 해 약 10개월 뒤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하면서 150만 원을 보내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약 반년 뒤죠. 같은 취지로 50만 원을 더 보내라고 피해자가 계속 돈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또 반년 뒤에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피해자가 사찰을 찾아가서 무당을 만났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피해자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무속인이 아들에게 애군이 꼈으니까 골프공에 아들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해서 골프채로 쳐서 애군을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프공에다가 그 피해자의 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를 해가지고 쫓아서 골프채로 쳐서 애군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처에 기존에 이제 기도비 받았던 처의 몸에 붙은 귀신이 가족들에게도 돌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 100만 원을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무속인에게 그 요구한 금액을 송금했고요. 다음에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찾아갔을 때 또 딸에 대한 얘기를 하자, 네 딸도, 작은 딸도 귀신이 씌어서 힘들다, 취직도 안 되고 많이 휘둘린다, 그리고 애군이 워낙 세서 3천일 기도를 해야 된다 하면서 5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 라고 위에서, 이 위라는 것은 본인이 모시는 어떤 할아버지 신이나 할머니 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5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다는 못 받겠고 딸 시집 보내다 생각하고 3천만 원을 만들어서 줘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야지만 딸의 취직도 잘 될 것이고 처 또한 귀신에 휘둘리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무속인에게 2011년 11월에 100만 원, 그 다음에 10일 뒤에 2,900만 원, 약 3천만 원 송금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너희 집안 전체적으로 씌어있는 귀신을 몰아내야 된다 해서 역시 또 기도비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약 400만 원, 390만 원 받으라고 위에서 얘기를 한다 라고 전달하면서 연말이었죠. 역시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지인에게 6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그 중에 5천만 원 돌려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렵에 이 무당을 찾아가서 피해자가 얘기를 했는데 무속인이 피해자에게 그 돈은 귀신이 가지고 논 돈이라 네가 쓰면 처자식들이 귀신에 휘둘리고 집 전체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그 돈을 나한테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 송금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속인 돈을 받은 다음에 모두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사이가 틀어졌는지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게 됐고, 무속인인 무당 측에서 5천만 원 부분은 무속인인 무당 자신이 기도비 병목으로 받은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알고 기도나 제사 할 의사 없이 자신도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그래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서 돈을 굴복한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죠. 법원은 거짓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하급심에서는 무죄를 판단했지만은 대법원에서 사기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쭉 이렇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대법원에서 판단한 결론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인의 자격 및 경력,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피해자의 예고한 불행이나 약속한 내용,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서 실제로 한 행위의 특이성,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무속인이 지급받은 돈의 총액 수나 실제 용도, 그리고 치료 불가능한 처의 병, 정신병이었죠. 처가 처해져 있던 심리적인 불안한 상태, 그리고 대출 받아야 했던 피해자 재산 상태 등을 감안했을 때 1억 한 900만 원 정도죠. 송금받는 행위가 전통 간습,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한계를 벗어난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사기죄 성립된다 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이제 피해자가 부인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라는 말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으로 돈을 지급하고 정신적인 위안을 일부 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속인이 돈 지급을 받기 위해서 내세운 명목에 현혹되거나 기망당한 결과일 뿐이다 해서 사기죄 성립은 마찬가지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무당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사기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